많이들 오셨네요. 자, 여러분들은 매년 신년 계획으로 다이어트 계획 하십니까? 네. 저도 매년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는데요. 많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성공을 하는데 왜 매년 계획을 세울까요?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살이 찌는 이른바 요요 현상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다이어트들이 존재합니다. 2만 6천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다이어트 중 몇 개나 시도해 보셨습니까? 하나, 두 개? 대부분 3개에서 4개 정도는 다 시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되게 많은 다이어트들 중에서 한약 다이어트하고 양약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어요. 한약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독하게 했거든요. 물도 안 먹으면서 한약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되게 몸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 못 먹으니까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잠도 안 오고, 그래도 2달 만에 8kg 정도 감량이 되니까 만족하는 다이어트였어요. 그런데 아시죠? 음식을 먹자마자 한 달 만에 10kg가 찌는 요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제가 다이어트를 포기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양약 다이어트를 또 시도했는데요. 양약 다이어트는 아마 동네에 많으실 거예요. 동네에 이제 다이어트 약 잘 져주는 병원으로 소문이 난 데 찾아가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고 3주 정도 약을 먹었는데요. 해야 되는 월경을 안 하고 몸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인 친구한테 찾아가서 나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너무 몸이 힘들어. 월경을 안 해. 이랬더니 친구가 이거는 네 몸에 살만 빼주는 게 아니라 네 몸에 있는 모든 걸 빼줄 테니까 죽고 싶으면 계속 먹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약을 끊고 한 2주 있으니까 컨디션이 좋아지고 월경도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살들과 함께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 유목민으로 이것저것 막 고민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많이 해봤는데 안 되는데 지인 중에 유산하는 지인이 있어서 제품을 소개받고 해독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한 저의 전의 사진 모습인데요. 어떤가요? 뚱뚱하진 않지만 허리가 없죠. 이런 몸의 상태였는데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많이 감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중요한 거 뭐요? 유지요. 3년 동안 유지하면서 얼마 전 바디 프로필에 도전해서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실패했죠. 그 실패한 이유는 비만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결과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 살이 찌는지 그 살찌는 환경을 바꿨어야 하는데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돌고 돌아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비만의 원인 확실히 분석하셔서 올바른 다이어트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만은 질병입니다. WHO에서 비만은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대사증후군과 같은 현대인이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를 따르면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성인 비만율이 남성은 42%에서 48%, 여성은 25%에서 27.7%로 성인 10명 중 4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더 재미난 조사 결과는 성인 여성 중 91%가 본인은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좀 별로 뚱뚱하지 않으신 두 분이 만나서 서로 네 배가 많이 나왔네, 내 배가 많이 나왔네. 나는 가진 게 살밖에 없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적으로는 온 국민이 완벽한 다이어트를 꿈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을 빼려면 저희 몸의 시스템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몸의 시스템은 밥을 먹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뇌가 식욕을 높여놓았으니까 밥을 먹었잖아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면 그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방이 축적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식욕을 낮추어 주어 밥을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죠.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밥을 먹고 인슐린이 나오고 렙틴이 나오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체중의 항상성인 셋 포인트를 유지하는데요. 이 셋 포인트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렙틴 호르몬이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 렙틴 호르몬이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못 받아들여서 계속 식욕을 높이는 경우가 생기면 이 셋 포인트는 올라가는 거죠. 슬프게도 이 셋 포인트가 올라가긴 쉬운데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셋 포인트를 잘 유지해야만 저희 몸의 체중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비만의 원인은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비만이 생기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억제시키고 부신 기능을 저하시켜서 에너지 대사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로는 식습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라는 정보 많이 들으셨죠? 특히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글루텐은 비만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알러지나 염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독소가 많은 음식, 그리고 술, 잦은 단식과 폭식, 고칼로리의 식습관은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왜 지방으로 축적이 될까요? 그죠? 밥을 먹고 생기는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전에 셋포인트에서 인슐린이 출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인슐린으로 처리되지 않은 혈당들은 간과 근육에 저장되고 또 남은 혈당들은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간과 근육에 이 혈당들이 많이 저장이 된다면 저희가 살찌지 않을 텐데요. 간에는 100g 정도, 근육에는 당장 쓸 혈당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문제는 간과 근육에 있는 혈당은 저희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으로 저장된 이 혈당은 꺼내어 쓰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웬만해선 꺼내 쓰지 않는 이 혈당들이 지방으로 축적되는데요. 이 축적된 지방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염증이 되기도 해서 이 염증이 결국 질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양소의 불균형인데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먹은 칼로리나 먹은 열량보다 쓰는 에너지가 적을 때 저희는 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은 음식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네 번째는 장내 세균입니다.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살이 찌지 않는 현상 많이 보셨죠?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장이 안 좋다는 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장내 부패균이 많아져 염증이 높아지고 장내 독소들이 많이 생성돼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비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습관을 고치고 꾸준히 운동하고 장 건강을 지켜서 비만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할 텐데요. 그 비만으로부터 벗어나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 어려우면 성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쉬운 건강 체중 유지 솔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산화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28일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업그레이드된 액티브 뉴트리션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장 건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장이 건강해야만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는데요. 장에는 100조 개의 균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변 1g당 1000억 개의 균이 있는데요. 사람 몸무게 중에 1kg에서 2kg가 세균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 중에 유익균을 늘리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의 산도를 낮춰서 유해균의 생성을 억제하고 장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최대 100억 보장균주를 100억 개의 보장균주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에는 100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150년 전통의 유산균 종주국인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사의 유산균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유산균 균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장에서 1등 균주인 BB12 균주와 소장에서 1등 균주인 LGG 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회사 제품의 유산 균주들을 보면 28개에서 50개까지 아주 많은 균주들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균주들이 LGG 균주와 BB12 균주를 유산화해서 딱 두 균주만 사용한 이유는 많은 논문에 안전하다고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생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는 환자가 먹어도 괜찮고 어린이나 임산부가 먹어도 괜찮은 안전하고 비싼 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버지 플러스입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고 마법의 똥가루라고 하죠.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식전 30분 전에 드시면 포만감이 들어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FX 액티브는 프락토올리고당과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과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요. 인체 실험 결과 비피더스 유산균 유의적 증가가 확인된 제품입니다. 최적의 장 환경을 만들어주면 유산균 한 마리가 하루에 2,500마리로 증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도 중요하지만 장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로 장내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유산화의 식사 대용으로 가능한 뉴트리밀인데요. 1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탄수화물,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뉴트리밀은 235칼로리로 최저 칼로리도 되어 있는데요. 평균 GI 지수가 23입니다. 이 GI 지수는 뭘 말하냐면요. 혈당 지수를 말하는데요.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까지 숫자로 산출한 값을 말합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의 변화가 빨라져서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마련입니다. 혈당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혈당 지수 50 미만을 말하는데요. 샐러리 24, 김 17, 양배추 26 이런 음식들이 있고요. 혈당이 높다라고 하는 건 70 이상을 말합니다. 식빵 90, 흰쌀 84, 시리얼 75. 다이어트 한다고 혹시 시리얼 많이 챙겨 드셨나요? 시리얼을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요. 콜레스테롤이 없고 6가지 비타민이 들어있고 성장과 발육에 좋은 아연과 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고와 달리 원료 함량에 보면요. 당이 많이 들어있고 합성 향료가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에게 시리얼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25 미만인 제품을 먹어야 GI지수 25 미만인 제품을 먹어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거든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GI지수 23인 뉴트리밀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뉴트리밀은 기존 뉴트리에 비해 당이 2분의 1로 줄어들었고 단백질의 함량이 15g에서 20g으로 늘어났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유산화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헬스팩입니다. 헬스팩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부성분으로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소포장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종합 영양제는 꼭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영양의 밸런스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가 많이 섭취하지만 여러분의 식단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이 있을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인데요. 스스로 타지 않고 이것들을 태워줄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이기 때문에 많이 챙겨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타민, 미네랄은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체지방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지방으로의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오메가입니다. 바이오오메가는 하루 필요한 양이 1000mg인데요. 혈중 중성 지질 개선을 하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 건조한 눈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화의 바이오오메가는 레몬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 비린내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불편하지 않게 섭취하실 수 있고요. 부성분으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천연 성분에 비타민 E 성분이 들어있어 산화를 방지를 예방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에게 이 오메가는 꼭 추천드리는데요. 체내에 중성지방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앞에 제가 셋 포인트 설명할 때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설명드렸죠. 그 렙틴 호르몬이 중성 지방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식욕 억제를 못 시켜줘요. 그래서 오메가를 많이 먹어서 중성 지방을 개선해서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오메가는 혈중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허브티 믹스는요, 페퍼민트를 베이스로 생강, 계피, 민들레 뿌리, 감초 뿌리가 들어간 제품으로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아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 저녁에 차 한잔 하고 싶으실 때 추천드립니다. 생강이 들어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기 초기 증상에 추천드리고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항상 이 허브티 믹스를 한 잔씩 마시고 운동을 했는데요. 땀을 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 역시 저도 운동할 때 많이 먹었는데요. 전해질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이상적인 배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산화의 다이어트 제품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데 목적이 있으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한 데 목적이 있어야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 바라지만 말고 실천해라. 날씬한 것보다 달콤한 것은 없다. 지금이 지나가면 아름다움이 남을 것이다. 기억해라.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 몸매가 패션이고 몸이 스타일이다. 시작은 밀파나 28일 뒤에는 S라인. 이런 다이어트의 명언을 보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뭔가 움틀한 게 있으신가요? 매년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 아무리 백날 운동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백날 굶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챌린지로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죠. 다이어트는 빨리 하면 요요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로 유지하면서 멀리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혼자 하면 어려운 일을 같이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저의 이번 연도 초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바디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폰서님들과 함께 바디 프로필을 진행해봤습니다. 저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저예요. 혼자 하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건데 함께 진행하다 보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건강하고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내일 말고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품 강의 문진이었습니다.